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죠. 김용훈 씨 관련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배경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료들을 쭉 보니까, 특히 과거 활동들, 한미 관계라든가 국가 안보 관련해서 이분의 입장이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자료들 보면서요, 핵심 쟁점이 뭔지,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그 자료들을 보면 김 후보자 과거 행적이 소위 반미 성향으로 해석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민노총 위원장 시절 활동이 두드러지는데요. 위원장 시절에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2011년 한미 FTA 반대 투쟁입니다. 그때 국회 앞에서 도로 점거 농성 주도하다가 연행되기도 했었고요. 연행까지요? 네, 당시 FTA를 1% 가진 자들만의 제도다. 아니면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비판했었죠. 근데 흥미로운 건 자료에 보면 FTA 발효 후에 오히려 대미 수출이 늘었다는 통계도 있네요. 맞아요. 그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보면 연평균 한 5.5%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김 후보자의 주장하고는 좀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인 거죠. 경제적인 성과보다는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경제 문제 말고도 안보 쪽에서도 좀 비슷한 맥락의 활동들이 보입니다. 안보 쪽이요? 그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서도 활동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도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2012년에 강정마을에서 열린 노동자 대회에서는 그 기지를 해적기지라고까지 불렀어요. 해적기지요? 와,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네, 그러면서 건설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했었죠. 당시에 이제 일부 진영에서는 그 기지가 사실 미군을 위한 거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좀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굳다 안보시설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런 시각이 다른 안보 사안에서도 좀 나타났는데 시간을 더 앞으로 당겨서 2010년으로 가보면요. 2010년이면 천안함 폭침이랑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네요. 네, 맞습니다.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 있었던 그 시점인데 그 직후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던 어떤 비상시국 회의 같은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게 해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북한이 도발했는데 우리 훈련을 중단하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인데요? 네, 우리 방어훈련을 오히려 문제 삼은 셈이니까요. 그리고 천안함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를 좀 믿지 못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를요? 네, 정부가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린 어떤 선언문이 나왔는데 거기서 정부 발표를 의문투성이 조사 결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중국까지 포함하는 국제검증조사단을 만들자 이렇게 요구했죠. 사실상 정부 발표 못 믿겠다, 재조사하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김용훈 후보자 한 사람만의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후보자들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김면석 후보자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경우에도 비슷한 지적들이 있죠.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 미 문화원 점거 농성 관련 의혹이 있었고 사드 배치도 반대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천안함 재조사 요구 이런 발언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선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군요. 네, 자료에 인용된 국민의힘 중진 의원 지적도 그런 맥락인데요. 핵심 요직에 좀 이념적으로 편향돼 보일 수 있는 인물들이 계속 기용되니까 앞으로 외교관계, 특히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이죠. 또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너무 반기업 정서가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노동계 출신이면서 이런 안보관을 가진 분이 과연 기업들하고 좀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질문이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김영훈 후보자의 과거 여러 활동들, 한미 FTA 반대나 제주 해군기지 반대, 또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천안함 관련 입장 같은 것들이 지금 왜 논란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이 정부 초기 인선의 어떤 경향성,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어볼 수 있겠네요. 네,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어떤 긴장감은 결국 과거의 운동가로서 가졌던 시각하고 앞으로 장관으로서 해야 할 국정 운영 사이의 어떤 간극, 이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배경을 가진 분이 노동정책의 수장이 된다면 앞으로 노사관계나 기업정책, 더 나아가서 한미동맹 같은 국가적인 사안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김 후보자 청문회나 앞으로 정책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